여기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2024년 말부터는 뭐 관련 법규로 하면 이제 뭐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그다음에 농어촌법이 되겠죠. 농어촌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정. 예정이면 뭐 의무화 되겠죠. 그리고 이미 운영 중인 숙소는 2025년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너무 이제 위법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나 아니면은 뭐 자정 기능에 의해서 이런 노티스를 공지한 것 같은데, 여기 숙박업 종류 예시를 보면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 뭐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생활 숙박업도 공중위생법, 호스텔업은 호스텔업, 관광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일반 숙박업도 공중위생법, 한옥체험업도 관광진흥법,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법, 이것도 관광진흥법. 이러니까 이제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영업신고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그 숙박업 유형을, 주요 숙박업 유형을 주로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리는 주요 숙박업 유형들을 보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주택 연면적이 230평방미터 미만이고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허위 전입신고, 위장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람을 받아야 돼요. 외국 사람만. 단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마을 기업이 이제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도 이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더 절차적으로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하겠죠.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을 갖출 것,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고 도시지역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여기서 주택이라 하면 이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인데 원룸은 안 되고요. 원룸형 이제 다가구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그 투룸, 쓰리룸 뭐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들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제출 서류는 뭐 사업 계획서,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시설 배치도, 평면도, 뭐 소유권,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소방 시설이 돼 있는 이제 배치도,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에. 그리고 한옥 체험업이나 뭐 농어촌 민박업도 뭐 유사해요. 다만 이제 그 특이한 점은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고, 나머지들은 뭐 이제 그럼 누구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구애됨이 없지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스펙을 갖춰서 그 농어촌 뭐 경제과 이런 데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관광진흥법 문화관광과에다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자체. 근데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가장 전입신고를 일삼고, 이 사실상 가장 전입신고형 민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 세대주랑 신고된 사람 5명이다. 한 서너 명은 빼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임대차 뭐 계약해갖고 이런데 가장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 전입신고해서 에어비앤비에다 올려서 영업을 일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카드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공간 대여업 등을 신고해서 공유 숙박업에 등록하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왜 투기 대상이 되냐면, 아파트는 이제 투자 진입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녀들이 버글버글하게, 투기 세력들이 집중 타깃이 되기 때문에요. 투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임차 수요 등을 수급을 또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최근에 이제 문다에도 불법 공유 숙박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을 아마 불법으로 하다가 이게 적발된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이게 사실은 좀 폐해가 심하다. 한옥체험업이나 이런 농어촌 민박업은 이게 정말 우리 문화를 알리고 농어촌 민박업은 정말 농어촌 가게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민박업이긴 하지만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정말 사실은 지금 불법이 정말 난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나는 이런 정책을 어떤 그런 사회적 목표를 기대했기에 이런 멍텅구리 정책을 시행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된 거야. 이게 사실은 아파트 같은 그런 이제 투자 진입 장벽이 낮은데 부녀들이 커뮤니티에 가면 아파트 얘기만 하잖아요. 아파트는 왜 지금 가격이 상승할 만한 그런 변수들은 전혀 없고 하락할 요인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대부분의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 심리가 내가 더 안전지대를 향해서 찾아가야겠다는 그런 안전에 기댄 어떤 강력한 욕구 때문에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은 도시 지역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심 지역, 서울의 역세권에 이런데 특히 불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오히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으로 전용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임차인들이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임차인들이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왜냐? 이거 다 사가지고 불법으로 전입신고, 위장 전입신고가 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하면 임차인들이 집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거를. 이따위 정책을 하는, 무슨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 정도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정책을 펼치는 그 정도 멍텅구리 대가리로.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 폭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읽고 또 현상을 서로 논쟁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또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멍텅구리, 정말 보완책도 준비를 안 하고 이런 정말 허접한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 당국에게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뭐 이런 사례를 또 한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방호동 건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